새정치민주연합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이 혁신위원회. 그런데 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구 출범도 되기 전에 이미 헌신짝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유력했던 후보 안철수 의원, 오늘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분 찾는 데까지 문 대표께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실 생각 혹시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실 생각은 했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약간 웃었어요. 하태경 차장, 네. 이거 어떤 의미의 웃음인가요? 정치인 안철수의 나이브함 같은 것들을 항상 저런 웃음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번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야당 내에서도 일단 안철수라는 후보 자체를 후보군에서 이미 제외했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야당의 꼴이 참 정말 꼴사납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할 때부터 이 혁신기구가 과연 뭘 하겠느냐, 그런 어떤 회의론, 그런 거리가 됐는데, 또 어찌어찌해서 혁신기구를 발족시킨다고 하는데 사람을 못 찾아서 저 난리를 치는 모습, 야당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단적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자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 혁신위원장 하나 찾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야당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아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조국 교수도 손살을 쳤네요, 결국에는. 네, 조국 교수의 이야기는 조금 근데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약 빠진 부분이 있는데, 백면 선생인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130명의 의원 중에서 중의를 모아서 혁신기구 위원장을 만들어내십시오. 이 얘기를 보면 분명히 나는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새정치혁신위원장으로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점 감사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력을 모아 공동 추진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아름답기도 할 것이다. 저 이야기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요, 어쨌든 나는 맡고 싶은 생각도 있다. 삼고초려를 하고 나에게 테이블을 좋은 꽃가마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나는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 친노에서는 조국이 가장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 벌써 애드벌론을 띄우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밀어붙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당내에는 이미 분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수원 논설위원이 어제 이제 정리를 해주실 때,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친노로 분류하고 친노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비노계에서 혁신위원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조국 교수 두 사람이 다 일단 혁신위원장을 안 하겠다는 제스처 확실히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욕심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욕심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총선 전에 한 번 더 위기를 겪을 것이고, 그 위기가 왔을 때 더 쉽게 당을 장악하겠다, 이런 속내가 깔려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우선 지금 정세 판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 대표와 친노 핵심들이 아무것도 하나도 말하자면 끈을 놓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의 경우는 자기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과거 박영선 의원이 왜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시켜놓고 말하자면 평영수를 빼려는 뒤에서 흔드는 세력들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바로 그런 꼴이 바로 안철수 대표가 하나의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아무것도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나중에 책임만 덮어쓰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친노로 결국은 분류가 되는 지금 조 교수조차도 완전하게 오케이. 자, 비대위원장에 준하는, 말하자면 당대표에 준하는 전권을 주겠다. 실질적인 당무까지도, 당무혁신까지도, 공천제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전권을 사실상 주고, 모든 것을 말하자면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에 준하는 이런 당권을 주면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 그럴 의지가 문 대표나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분류되지만 조 교수 입장에서는
결국 가서 얼굴 마담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거죠. 전원책 변호사, 지금 예. 박성원 논설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대표는 모든 권한을 놓을 생각은 없고 또 들어오려는 사람은 모든 권한을 다 달라고 그러고 그럼 결국에는 누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 대표가 모든 권한을 줄 수 없는 경우는 비노나 혹은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그 호남계 인사나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고 예. 만약에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표는 아마 상당한 권한을 줄 것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조국 교수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선이면 다 쫓아내겠다. 쉽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쫓아내는 사람 쫓아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편할 때 가서 출마를 하지 왜 계속 그 기득권을 챙기느냐. 똑같은 생각이에요. 문재인 대표와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는 물갈이 하겠다. 예. 결국 그 타겟은 비노계입니다. 비노계.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조국 교수가 들어와서 네. 정말 그 혁신위원장 하는데 다들 동의만 해주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한길 대표가 또 좌담회를 했어요. 비노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급들,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이나 박원순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좋은 길일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님께서 대권 행보를 독주하면서 나머지 두 분을 옆에 세우는 정도의 모양새 가지고는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저렇게 카메라 앞에 선 걸 보면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더 황당한 사건이 또 오늘 발생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 누군가 난입을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상황대로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또 비우고 버리고 또 버리면서 그걸 살려내겠습니다. 자, 어제 장면이었는데 버리고 또 버리면서 제발 살려달라. 하태원 차장. 네, 뭐 난입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형식적인 면에서는 좀 뭐 저분에게 뭐 박수를 쳐드릴 상황은 아닌데 전하는 메시지만큼은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 지금 개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 굉장히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을 쏙쏙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버리고 지금 당이 불을 타고 있는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비우고 버려라. 문 대표 당신 먼저 하시오. 이 얘기 반드시 새겨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과연 새겨 들을까요? 지금 새겨들 태세가 돼 있으면 당이 지금 저런 상황이 돼 있지 않겠죠. 예. 그 개파 초개파 기구가 이미 꾸려져서 정말 혁신을 하고 있겠죠. 예. 자,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과 또 만났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장면을 연출했을지 그것도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안 의원님이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새로운 단계로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안 대표님이 주장하시면 서울시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경제의 큰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확실히 증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자,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떴을 때는 약간 냉랭하더니 약간 요새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두 분이 동지애가 나왔던 모양인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아니 누가 만나고 누가 담판하고 해본들 예. 우리 국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비치는가 하면 그들만이 리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란 걸 나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뭐 비인호 친노 할 것 없이 왜 우리들만이 리그로 보이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가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없으면 새정치 민주연합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 하태원 차장. 네. 정청래 최고위원 뭐 징계 얘기 어제 저희가 좀 했었는데 네. 그 내부에 와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해명을 한 게 오늘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뭐라고 해명을 했었는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본인 어떤 막말 파문의 당사자이기도 한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소명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갈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공갈이라는 표현이 지역마다 전달된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 법률적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었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돼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 자, 저걸 제가 하나에 빗대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 침략의 정의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전 세계를 공분에 빠뜨리겠던 그 아베의 어떤 궤변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시청자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갈이라는 말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범죄가 되는 건데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그냥 지역마다 전달된 뉘앙스가 다르다. 아니, 법률적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도 예. 약간의 편차만 있을 뿐이지 공갈이라는 것이 원래 상대방 협박해서 자기 이익을 갈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갈취한다 그러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겁박을 내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도 약간 다른 거지 뜻은 다 같죠. 역시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6일 날 다음 주에 26일 날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요. 야당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